조금 많이 나가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복수수 거의 나가는 학교도 있고 반마다 틀린데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2차 함수까지 나가면 좀 적은 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까지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 거기. 더 나가는 학교 있는데 그건 한 학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나갈 거니까. 누구요? 그게 어느 학교더라? 영석인가? 진도가 아니 어디 학교가 한 학교가 엄청 진도가 빨라. 나 진도가 어디까지 있어? 자, 빠른 학교가 좀 있고 대부분이 그 정도쯤 돼요. 자, 그러면 얼른아. 너 왜 여기야? 아, 자, 방송 오늘 왔구나. 거기 보면은 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 쪽이니까 이쪽을 잘 하셔야 된다. 먼저 거기 왼쪽에 있는 거 설명을 하면 66페이지. 자,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 이코르 0이 있어요. 그럼 저거는 2차죠? 저 2차의 X값을 구하는 방법은 가위표를 하거나 가위표 중학교 때부터 한 거 이렇게 X자에서 이렇게 한 거, 그거 아니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써요. 근해 공식은 X는 얼마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근해 공식을 굳이 안 구하고도 관계식으로 답을 내고 싶은 경우가 꽤 많이 생겨. 그래서 요거의 근이 이렇게 생긴 것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주어지면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냐? 요거 분의 요거의 마이너스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다음에 곱한 값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요거 전 시간에 살짝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 알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두면 두 번째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라고 주어질 때 근이 이렇게 두 개 줬어요. 그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2차를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성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쓰시고, 여기 뭐가 들어가냐?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앞에 있고 여기는 합, 그 다음에 여기는 곱,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앞에 꼭 붙여야 됩니다. 이거 실수로 틀리니까. 그 다음에 합하고 곱을 쓴다. 그래서 마, 합, 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건 작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작성해주는 경우까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문제로 가죠. 자, 우리 책에 보면은 66쪽에 보면은 8번 하나 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9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이게 2차야. 요 2차에 근이 두 개가 있죠. 가위표가 안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으로 구해도 돼.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또 배우는데, 만약에 여기에 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요 두 분을 합하라. 그럼 얼마예요? 이거 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야.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 만약에 두 개를 곱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거 분의 이거의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분이니까 마이너스 3. 알았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푸는데, 이걸 가지고 한 문제가 어떤 학교도 나옵니다. 한 문제. 이거 꼭 나오는데, 한 문제 꼭 나오는 문제들이 어디에 있냐면 6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거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주로 잘 나오는 거는 16, 17번. 알았죠? 그 다음에 67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면은 24, 25 요렇게 뭐가 나올지 몰라도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거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입표가 안 돼. 가입표가 되면은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제일 쉬워. 가입표가 안 돼요. 가입표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해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근해 공식으로 찾아서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다.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다. 근 두 개가. 그러면 첫째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알파 베타는 얼마인지를 꼭 써놔라 이 말이지. 문제 옆에. 자, 두 분의 합은 얼마죠? 이거 그대로 보고 써. 얼마? 요거 1이죠? 이거가 플러스 5고 플러스 3이니까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곱 3 이렇게 딱 써놔요. 알았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1번, 11번, 11번, 12번은 그렇게 된 거고 13번부터 하나씩 설명하면 13번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 이렇게 부르면 통분해야 되죠? 왜 통분해야 돼?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곱하고 얼마? 알파 베타에 오른쪽 분모를 왼쪽의 분자에 곱하고 왼쪽의 분모를 오른쪽의 분자에 곱하면 돼요. 근데 알파 베타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3분의 요거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답이죠.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시는 거야.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14번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을 구하라. 이거는 정계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쉬운 문제야. 그냥 정계해서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돼요.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1 그래 더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1이 돼요. 3번 15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급이 낮아. 얘는 변형 공식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예요. 요거는 변형 공식이라서 앞에 배웠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 학교에서도 교과서에도 있어. 요건 중학교 때 나오니까 고등학교 때 나오면 쉬운 거야. 요거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빼기 2에다가 3 25 마이너스 6 그래서 요건 19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거기 주어져 있는 16번하고 17번이니까 먼저 16번이에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뭐 해줘야 돼요? 분모가 다르면 일단 통분부터 하는 거다. 통분하면은 두 개 곱하죠? 알파 베타에 이렇게 곱하면 베타 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이죠? 그러면 요거는 알파 베타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3 넣으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앞에 변형 공식에서 여기 해놨잖아. 구한 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됐어요? 다음에는 17번.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많은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파의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 나왔다. 자, 이거 변형 공식 불러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외워야 돼. 외워져 있어야 돼. 이게 알파 3승, 베타 3승이면 딱 그냥 시험 문제는 정해졌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외운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알았죠? 자, 그런데 그 위에 18번 거기 11번 문제 위에 하나를 적습니다. 뭘 적냐면 이렇게 생긴 걸 적어요. 문제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간혹 나옵니다.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면은 알파 빼기 베타는 바로 못 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알파 빼기 베타는 무조건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3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 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은 요 정도 나오는 게 거의 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하나씩 다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럼 요 정도예요. 알겠죠? 요 정도 선에서 출제한다. 그래서 67페이지 19번부터 26번 있죠. 4승짜리는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18번하고 26번은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3승짜리만 일단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3승은 출제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빼기를 줘요. 이러면 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잘 줍니다. 요걸 주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한 장을 이제 넘겨서 68페이지 쪽을 갈 건데 거기에 33번서부터 36번 있죠? 요런 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출제율이 좀 됩니다. 자, 요것도 하나 잘 냅니다. 요거 내는 거 요것도 나오고 68페이지 두 개 다 나오는 경우 작고 요거 하나 나면 하나 따중해서 내는데 이게 안 나오면 그 다음에 그 68페이지 오른쪽 게 나와요. 자, 그건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만약에 근을 두 개를 주고 2차를 만들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제곱에다가 이거 외워야죠. 마이너스 합, 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마하고라고 외웁니다. 마이너스 합쓰고 곱 쓰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느 거냐? 27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27에 보면은 두 근이 있는데 그게 3하고 4네. 그러면 이 3하고 4가 나오는 2차를 만드세요라고 출제를 해요. 물론 27하고 32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두 근이 3하고 4가 나오는 2차를 만드세요라고 여기 2차를 작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무조건 x제곱을 쓰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두 개 합한 거 7이죠.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3, 4, 12는 0 이렇게 쓰고 나오세요. 알았죠? 다음에는 31번에 가면은 두 근이 1 더하기 루트 2하고 또 하나가 1 빼기 루트 1에 얘하고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를 만들어서 식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합 그 다음에 곱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합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는 꼭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 두 개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요거 지워지잖아요. 2 쓰는 거죠. 곱은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옆에다가 곱을 계산하는 거야. 암산하다가 틀리니까 1 빼기 루트에서 1 빼기 마이너스 1이구나. 다음 2 더하기 i에 2 빼기 i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갖는 2차를 작성하세요. 근데 해석하게 해주기 서술형으로 갖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합쓰고 곱써요. 자, 합 얼마?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여기 더하는 거 쉽잖아요. 지워지니까 그죠? 4. 곱하다가 틀립니다. 이거를 곱해야지 해놓고 2 더하기 i에 2 빼기 i 계산하다가 이걸 3으로 써 나오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3이 아니고요. 요거는 2의 제곱에 1의 제곱해서 5입니다. 이거 4라고 쓰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요 i가 나왔을 때는 꼭 조심히 전개하시면 돼요. i가 나왔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i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나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많이 나와요. a 더하기 bi하고 a 빼기 bi가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아닙니다. 여기 더하기예요. i는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워낙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예 습관적으로 i가 있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외우셔야 돼. 됐죠? 이렇게 외워둡니다. 다음은
그러면 요 27번서부터 32는 그냥 연습이에요. 요거는 이해됐으면 안 풀어도 되고 혹시 조금 부족하면 좀 연습을 해놓으시고 33부터 36번까지가 있죠. 그거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2차죠. 당연히 가입표 되는 걸 내진 않습니다. 되면은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 근해 공식 써야 될 건데 저렇게 생긴 것에 두 분이 알파 베타예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알려졌는데 문제에서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이라고 하는 이것이 근으로 되는 2차를 만들어서 식을 쓰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요건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내가 지금 요거 한 거는 35번 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를 두분으로 하는 2차를 작성하세요. 2차의 식을 알맞은 걸 찾으면 보기 1, 2, 3, 4, 5번에 있더라고. 이거 거의 그런 문제야. 그러면 얘는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 얘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합해준 거에다가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예요. 그죠? 곱해준 걸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 곱해준 거는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을 곱하는 거니까 전개하셔야 돼. 이렇게 해주면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1을 써놓고 찾아 드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됩니다.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 두 분의 합 얼마냐?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1이죠? 두 분의 곱 이거분의 이거의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3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요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고 요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답은 최종 답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고 나와야 답입니다. 잘 나와요. 알았죠? 근각의 수를 안 낼 것 같으면 요걸 내게 되겠습니다. 요 이해되냐?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잘 나오는 건 35번입니다. 35번. 이게 35번이죠. 나온 김에 36번까지도 하죠. 자, 36번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를 만드세요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눈 딱 감고 x제곱 빼기 합해준 거 곱해준 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 합해준 거 이거 합해주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합해줘. 여기는 곱해준 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죠. 그죠? 얘 좋아졌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답인데 이것도 출제율이 높아요.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 문제 패턴은 정해졌습니다. 근각의 수는 거의 90%고 그 다음이 얘예요. 그래도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내는데 얘가 난이도가 세게 나옵니다. 얘는 그냥 쉽게 거저주고 얘를 좀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하고를 기억하셔라. 요거는 잘 냅니다.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보기에 33번, 34번 그 두 개 한번 풀어주세요. 시작. 봄이가 학교가 어디지? 후자인가? 봄이 학교가 어디지? 물 마시고 와야 돼. 빨리 마시고 가 빨리. 혼자 걸려? 봄이 후자냐? 봄이. 봄이가 어떻게 생겼어? 아니
전에 3반이었잖아. 지금 2반은 보니까 학교가 이제 개론을 왜 하지? 아, 걔 부용이에요. 부용이야? 김학진이랑 같은 학교. 이거 네. 왜 하지? 학교에서 뭐 있나? 김화진은 지금 오고 있다는데요? 잠들었다고? 음. 참 11월 아니 4월 7일에 한국사 있어요. 한국사 시험 범위가 보통 1, 2단원이죠. 보통 1, 2단원인 것 같은데 담임선생님들한테 한국사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주세요. 어떤 학교인가가 4월 첫날 한국사 시험이 학교가 있고 막 그래서 어느 거냐? 몇 번? 33번? 얘를 근으로 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에다가 곱을 쓰는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요거 합해주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5인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 다음에 곱을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그냥 알파 베타잖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었잖아. 잘 나와. 그러면 거기 제가 풀어줬지만 다시 한번 33, 34, 35, 36 4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4개 33, 34, 35, 36 4문제. 여기 안 되는 경우가 많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 3 쓴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합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합해 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지? 2A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지? 2알파 더하기 베타로 되는 거? 그 여기 곱이잖아. 이 두 개 곱해주면 알파 베타지? 빼기 3이지? 끝. 그렇게 계속 하는 거야. 오늘은 민규야. 참 비용들 같아. 머리. 자, 저번에 근과 계서의 관계 이거 기억나지? 그럼 여기서 빨리 봐. 두 분의 합은 요거는 요거 풀면 되고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거니까. 자, 30 하나씩 넣어. 요거 풀면 되고 알았죠? 요게 좀 잘 나오는 거고 요 공식이 있으니까 요걸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알파 삼승 베타 삼승 이렇게. 자 이거 오늘은 뭐냐면 이게 두 군이 3하고 4가 나왔대. 그럼 2차를 작성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빼기 합을 써주고 곱을 써주고 0 이게 작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합해줘 얼마야? 7 빼기 7x 곱해주면 얼마야? 12. 그럼 이거를 근을 구하면 이게 나와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는 아니야. 두 분의 합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합은 얼마냐면은 이 부분이 이거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이고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준다. 만약에 이런 거야. 얘하고 얘를 근으로 가는 2차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x제곱 빼기 두 개를 아니 곱해준 거. 저거거든요. 학교 왔어. 두 개를 곱해준 거를 찾아 써주기만 하는 거야. 뭐. 근데 여기다 직접 하지 말고 합을 따로 계산해. 이거 뒤에 합해주면 알파도 하고 베타 빼기 2네. 빼기 되다 빼기니까 빼기 3. 두 개 곱해주면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이거든. 그거 맞은 문제로 전개를 해주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돼서 얘는 빼기 3 얘는
실수를 해. 맞아. 세고. 맞다. 하부도 하면 이게 2를 묶어내야지.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천재야.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빼기, 여기가 빼기니까 빼기 2가 되지? 여기가 빼기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지. 다 했냐? 어디요? 아, 33, 34, 35, 36을 하려고 했어요. 쌤. 응? 이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되는 여기서 이거 빼기가 이거는 여기 틀렸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가 안 나와. 플러스 1 요거 있고 요거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요? 자, 그러면 거기에 37번 있어요. 37번을 봐주세요. 37번. 시험 문제 거의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는 37번입니다.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나온다고 봐. 어떻게 되냐?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의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을 근으로 하는 이 차를 만들어서 답을 내보세요 라고 출제된 거예요. 거기 써있는 게 이 말의 뜻인데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37번을 읽어보면 많이 길잖아. 네 줄이잖아. 읽어보면 뭐냐면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인데 요거하고 요거의 두 분으로 하는 이 차를 만들면 뭐가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묻습니다. 학교 시험에 좋아해요.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얘를 근으로 갖는 이 차는 x제곱 빼기 두 분을 저 두 개를 합한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저 두 개를 곱한 값을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합하고 곱을 구해 오는 거야. 구해 올 적에 그러면 합은 뭐가 와야 되냐면 이걸 더한 거잖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해서 오는 거고 곱은 얼마냐면 저거 두 개를 곱하잖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 여기서.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가 아니다. 마이너스 4 하면 틀린 거야. 4야.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였으니까 4. 곱은 플러스니까 2. 이걸 여기서부터 틀리는 게 이게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저걸 갖다 이거 채워 넣어. 근데 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변형 공식이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얘 아까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학교에서도 변형 공식 배웠을 거야. 얘가 얼마냐면은 4의 제곱이니까 16에다가 요게 2였으니까 여기 12 이렇게 써주고 이제 곱을 해야죠. 그럼 우빈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전체 제곱하고 같은 거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나 각각 제곱이나 같은 거야. 근데 문제에 알파 베타가 주어졌잖아. 2죠. 이게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죠. 여기다 4를 이렇게 쓰고 나오시면 돼. 이렇게 생긴 게 답이야. 아주 좋아해. 실제다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 여기다 알파 3승, 베타 3승이면 그것도 공식 알았어야 되잖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에서 딱 알맞게 보기 좋은 문제 형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좋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69쪽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풀어주는 것만 설명 듣고 요거는 안 풀고 그냥 넘어가셔야 합니다. 69번은 왜냐? 비중은 작아요. 그러니까 10개 학교면 2-3개 학교 정도에서만 살짝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중은 낮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거냐면 40번 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나와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그러면 그 위에다 밑줄을 치세요. 아, 복소수 범위라는 거는 복소수면 i가 들어있는 게 복소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만약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요렇게 문제가 요렇게 주어지면 나는 요 옆에다가 알았어요? 요 옆에다가 요거의 근의 공식으로 구해납니다. 근의 공식 써요.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해야 돼. 근의 공식 쓰면 돼. 짝수지?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짝수 공식 시작. 마이너스 b 프라임 프라마이나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3i 이렇게 쓰죠. 됐어요? 이렇게 근의 공식을 옆에 써놓는 거야.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근의 공식을 여기 딱 이렇게 써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두 개를 이렇게 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쓴 거야. 원래는 요거 하나야. 위에 거 하나 아래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해주고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가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죠. 루트 3i 요렇게 쓴 게 답이야. 그런데 가로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죠. 뭐라고? x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빼기 루트 3i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플러스 루트 3i 이게 답. 저는 저기 앞에 x 뒤에 그 마이너스 붙이는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요거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여져 있어야 돼. 왜냐면 x가 3이 나오려면은 x 빼기 3이 돼야지 0에서 3 나오잖아. 네. 빼기가 붙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원래 빼기가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빼기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빼기가 앞에 끄집어내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 다음에도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하면 어느 거냐면 41번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은 이쪽은 건너갑니다. 41번이에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온 학교가 내가 몇 개 안 된다고 그랬지? 나오면 그때 풀어줘도 되니까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나와. 이렇게 아예 교과서 써 있어요.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는 말이 써 있어. 요 말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보이면 옆에다가 근의 공식으로 x를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써놓으면 근의 공식이 있잖아, 그지? 근의 공식이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프라마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2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걸 1 프라마이나 루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게 두 개를 찾은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괄호에다가 이렇게 써줘. x 빼기 쓰는 거야. x 빼기 이렇게 써주고 요거 집어넣어. 1 더하기 루트 2
1 빼기 루트 이게 답이야. 그 정리를 한번 더 해줘야지. 답인데 보기 좋게 하는 게 수학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알았죠? 아, 근해 공식 한 다음에 우찌우찌 하는 거만 알아도 돼. 그 실전에 가서는 해볼 수 있어. 근해 공식을 복소수 범위라는 말이 나오면 근해 공식을 해가지고 찾아놓고서 말레블레 하면 되는 것까지만 알아도 된단 말이야. 실전에 가면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69쪽은 그렇게 알아두면 되십니다.